새벽에 깨어나는 삶, 고요 속에서 다시 만나는 나. 김순자 씨는 경주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66세의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보냈고 은퇴한 지는 어느덧 6년이 흘렀다. 세 자녀는 모두 서울이나 부산 등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로서 바쁘게 살아야 할 이유도 교사로서 매일 아침 출근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하루하루가 느리게 흐르는 중 최근 그녀를 당황하게 만든 건 뜻밖에도 밤이었다. 처음에는 가끔 새벽 2, 3시쯤 깨어나는 일이 생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는 점점 늘어났고 이제는 거의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눈이 떠졌다. 특이한 소리도 없고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었지만 그녀의 몸은 정확히 그 시간에 깨어나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문제는 잠에서 깬 이후 다시 잠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현상이 혹시 건강의 이상 신호는 아닐까 걱정했다. 동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도 받았고 간단한 상담도 받아봤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고 중간에 깨는 건 흔한 일이에요. 병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병이 아니라면 왜 그녀는 점점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것이 두려워지고 있는 것일까? 깨어난 이후 머릿속은 잠보다 더 선명해지고 지난날의 일들이 떠올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던 날, 막내 아들이 군대에 가던 날, 교단의 마지막으로 섰던 날. 그것은 마치 과거가 새벽이라는 창문을 통해 하나둘씩 돌아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평소처럼 새벽 3시에 깨어났다.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고 평소처럼 다시 누워 눈을 감는 대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불은 켜지 않았다. 손끝으로 벽을 더듬으며 유리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그때는 아직 이른 봄, 차가운 공기와 함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절의 종소리가 그녀를 감쌌다. 마치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지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몸이 깨어나는 느낌보다 마음이 깨어나는 감각이 더 강했다. 그녀는 마당 끝 작은 평상에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하나둘 반짝이고 있었다. 오래전 잊고 지낸 그저 숨쉬는 것만으로 충분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김순자 씨는 새벽에 깨어나는 자신을 예전처럼 불편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기다리게 되었다. 전에는 왜 또 이 시간이야? 라는 한숨으로 시작되던 새벽이 이제는 또 만나게 됐네 라는 조용한 인사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인사를 그렇게 바꾸고 있었다. 이 변화는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삶 전반에 파장을 주기 시작했다. 낮에는 더 침착해졌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듣는 시간이 길어졌다. 손끝으로 만드는 김치, 책장을 넘기는 손길, 마루를 닦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누군가는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그것이 단지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다시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서라고 느꼈다. 그녀는 이제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매일 저녁, 작고 둥근 찻잔에 생강차를 준비해두고 유리창 너머로 보일 별빛을 상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잠은 여전히 깊지 않았다. 중간에 깨어나는 것도 여전했다. 하지만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자기와 만나는 시간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깨닫게 되었다. 새벽 3시는 단순히 잠이 깨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그 시간을 빼앗지 않았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다.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 자신이 자신을 다시 불러내는 시간.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깨어있는 이 시간, 세상은 고요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간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다. 바람도 없고 동네 개들도 짖지 않았다. 김순자 씨는 2시 57분에 눈을 떴다. 이미 익숙해진 시간이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눈을 떴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다. 심지어는 조금 반가운 느낌도 들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조용히 깨운 것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깨어남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다. 불은 켜지 않았다. 손에 익은 공간, 익숙한 어둠. 유리문을 열자마자 찬 기운이 살짝 볼을 스쳤지만 그녀는 움츠리지 않았다. 마당 끝 평상에 조심스레 앉았다. 하늘은 맑았고 별이 선명했다. 마치 우주 전체가 숨을 멈춘 듯한 정적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생각도 멈춘 듯했다. 그냥 앉아 있었다. 바람도 종소리도 없고 오직 자신과 침묵만이 존재하는 시간. 그러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시간은 누구의 것도 아니구나. 이건 내 시간이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눈을 감았다. 따로 명상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졌다. 숨이 깊어졌다. 차분히 들이마시고 느리게 내쉬었다. 몇 번 그렇게 호흡을 하다 보니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이면 그제야 들리는 소리들이 있었다.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음, 벽식의 초침소리, 가끔 스치는 나뭇잎의 소리. 그 모든 것이 음악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이 시간 속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꼈다. 고요함의 중심에 자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신기한 평온. 새벽은 더 이상 외로운 시간이 아니었다. 깨어있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다. 누군가는 이 시간을 불면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그녀는 회복이라고 느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깨어나는 새벽에 작은 의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단순하고 조용한 행동을 하나씩 넣었다. 예를 들어 주전자에 물을 데워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기. 혹은 종이와 펜을 꺼내 몇 줄 글을 써보기. 때로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한 번은 이런 문장을 썼다. 내가 원해서 깨어난 건 아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고맙다. 그녀는 깨달았다. 평화는 언제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에서 온다는 것을. 깨어나는 시간,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 할 때는 괴로웠지만 그대로 두고 바라보자 평화로 변해갔다. 며칠 후 순자 씨는 오랜 친구인 유미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둘은 함께 교사로 일했던 사이로 퇴직 후에도 가끔 안부를 나누었다. 대화 중 순자 씨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새벽 시간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의외로 유미 씨는 금세 공감했다. 나도 그래. 두어 시쯤 자주 깨. 처음엔 너무 짜증났는데 요즘은 그냥 깨면 차 마시고 책 몇 장 넘겨. 그게 생각보다 괜찮더라.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너도 그렇다니 좀 위안이 되네.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방식이기도 한 거지. 그런데 말이야, 순자야. 너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편해진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유미 씨와 종종 새벽 편지를 주고받았다. 짧은 문자였다. 오늘은 새벽 바람이 맑았어. 별이 너무 예뻐서 눈을 뗄 수 없었어. 잠은 못 잤지만 마음은 편안해.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깨어있는 시간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위로는 생각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다. 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나는 새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이 나를 다시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그녀는 이제 자는 밤이 아니라 깨어있는 밤을 살아가고 있었다. 깨어있음이 곧 불행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삶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가장 어두운 하늘 아래서 자신이 조금 더 깊어졌음을 느꼈다. 어쩌면 인생의 진짜 성장은 이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몰랐다. 김순자 씨는 요즘 점점 더 궁금해졌다. 왜 하필이면 새벽 3시일까? 왜 매번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는 걸까?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거의 항상 일정했다. 그녀는 핸드폰 시계를 확인할 때마다 2시 47분, 3시 2분, 3시 정각 같은 시간이 뜨는 걸 보고 놀랄 때가 많았다. 마치 몸이 하나의 신호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어느 날 오후 동네 도서관에서 노년의 수면에 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거기서 처음으로 생체시계라는 단어를 접했다.
생체시계, 즉 생물학적 리듬이라는 개념은 그녀에게 낯설지 않으면서도 신기하게 다가왔다. 인간의 몸은 매일 같은 시간에 특정 기관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며 수면과 각성 또한 이 리듬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책 속에서는 특히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의 간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전통 한의학에서도 이 시간대를 간경이 집중적으로 작동하는 시기로 보며 감정의 정화와 해독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말했다. 감정의 해독이라는 표현이 유난히 마음에 와닿았다. 순자 씨는 생각했다. 혹시 내 마음도 그 시간에 나를 정리하려고 깨어나는 건 아닐까?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이어졌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고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며 외부 자극이나 내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더욱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그 말은 곧 지금 순자 씨가 겪는 현상이 병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저항하기보다 받아들여야 할 삶의 일부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이 모든 설명은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더 이상 자신이 이상한 것도 약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시간을 단순히 수면의 틈이 아니라 의미 있는 틈새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매일 새벽 3시에 깨어나면서 되풀이해서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일까? 처음에는 막연했다. 하지만 몇 주에 걸쳐 작은 메모를 남기다 보니 특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식에 대한 걱정, 젊은 시절 후회되는 선택들, 어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말, 그리고 남편과 마지막 나눴던 대화. 모두 감정이 채 정리되지 않은 기억들이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 시간이 내 마음이 내게 말을 거는 시간이구나. 낮에는 바쁘고 여러 감정과 역할로 가려져 있던 자신이 새벽이라는 맨살 같은 시간 속에서 조용히 말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순자야, 넌 그때 정말 괜찮았니? 그 말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니? 그 질문들은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깊이 위로가 되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불안으로 남지만 인정되고 나면 고요해진다는 사실을 그녀는 새벽에 배웠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시간에 해야 할 진짜 일을 찾기 시작했다. 억지로 다시 자려고 애쓰는 대신 마음의 창고를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다. 글을 써보기도 했고 가끔은 사진첩을 꺼내 옛날 사진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손자들의 웃는 얼굴, 젊은 날의 자신, 남편과의 제주도 여행. 그 사진들은 아련했지만 동시에 말 없는 치유였다. 어느 날 새벽,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이 시간이 나를 정직하게 만들어. 그녀는 더 이상 새벽 3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더 조용히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새벽의 시간은 어쩌면 젊었을 때는 절대 가질 수 없었던 삶의 성찰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썼다. 이제 나는 안다. 새벽 3시는 내 안의 감정이 말을 걸어오는 시간이다. 나는 듣기 위해 깨어나는 것이다. 이제 그녀의 수면은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더 이상 불완전하지도 않았다. 깨는 시간도 자는 시간도 모두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김순자 씨는 이제 매일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괴로움이었지만 그 시간이 점점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날은 몸이 무겁고 마음이 뒤숭숭할 때가 있었다. 특히 감정이 많이 요동치거나 낮에 신경 쓰였던 일이 있던 날은 새벽 시간도 무겁게 흘렀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이 시간을 더 따뜻하게, 더 부드럽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하루하루 실험해본 결과 그녀만의 새벽 루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억지로 잠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을 조용히 감싸기 위한 5가지 동작이었다. 첫 번째는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눈이 떠지면 바로 일어나 불을 켜고 움직였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나다가 어지러움을 느낀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움직임을 더 섬세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눈을 뜬 뒤 먼저 몇 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그런 다음 천천히 몸을 옆으로 돌려 팔로 지탱하면서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다시 한번 숨을 쉰다. 그렇게 하면 혈압도 안정되고 마음도 덜 조급해진다. 두 번째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다. 순자 씨는 침대 옆에 작은 보온병을 두고 잠들기 전 생강차나 대추차를 담아 놓는다. 깨어난 후 바로 차를 따르며 마시는 그 동작은 단순하지만 따뜻하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는 몸을 깨우는 동시에 마음을 진정시킨다. 내 몸이 아직 따뜻한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구나 하는 감각이 자신을 안심시키기도 한다. 세 번째는 얼굴 씻기다. 그녀는 화장실에 미리 깨끗한 수건과 미온수 한 그릇을 준비해 둔다. 새벽에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면 오히려 잠이 더 깰 것 같지만 미지근한 물로 살짝 얼굴을 적시는 것은 기분 좋은 새로움을 불러온다. 이 동작은 마치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괜찮아. 지금 이 순간도 너의 일부야. 네 번째는 잔잔한 소리 듣기였다. 순자 씨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었기 때문에 작은 CD 플레이어나 조용한 라디오를 활용했다. 그녀가 자주 듣는 건 절에서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 빗소리, 대금 연주 같은 자연의 리듬이 담긴 소리들이었다. 어떤 날은 멀리 있는 바다의 파도 소리를 틀어놓기도 했다. 그런 소리는 내면의 소란을 누그러뜨리는 진정제처럼 작용했다. 멜로디가 있는 음악보다 단순한 음색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짧은 글쓰기였다. 순자 씨는 오래된 노트를 하나 꺼내놓고 깨어난 새벽마다 단 한 줄이라도 꼭 적었다. 어떤 날은 오늘은 괜찮다. 어떤 날은 가슴이 답답하다. 또는 이 고요가 고맙다 같은 문장들이었다. 글을 잘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기록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녀는 부담 없이 노트를 채워갔다. 그 짧은 글들 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5가지 동작은 각각은 작고 사소해 보였지만 함께 이어질 때 그 힘은 생각보다 컸다. 그 동작들을 하며 그녀는 어느새 안정을 되찾았고 어떤 날은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잠이 들기도 했다. 혹은 다시 잠들지 않더라도 몸과 마음이 정리되어 아침을 가볍게 맞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 루틴을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살짝 이야기를 꺼냈고 몇몇은 흥미를 보였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잠 깨면 그냥 TV부터 켰는데 그게 오히려 더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조용히 너 자신을 한번 만져봐. 손으로, 물로, 숨으로. 그거면 충분할지도 몰라. 이제 그녀의 새벽은 하나의 의식이었다.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자신을 환기하고 보듬는 아주 사적인 예배였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보다 진실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그녀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김순자 씨는 새벽 루틴 덕분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어떤 날은 조용히 숨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었다. 몸은 침착하고 호흡은 느려졌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다. 가끔은 너무도 생생한 기억이 마치 어젯밤의 일처럼 떠오르곤 했다. 그 기억들은 하나같이 무겁진 않았지만 뿌리 깊은 감정이 달라붙어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차를 마시고 평상에 앉아있던 그녀는 문득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갑작스러운 기억이었다. 정확한 이유도 없이 그 시절의 교실, 교복, 종소리, 친구의 웃음소리까지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그렇게 시작된 회상의 물결은 그녀를 멈추지 않고 이끌었다. 첫 출근 날의 떨림, 첫 아이를 안았을 때의 울컥함,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실 불을 끄던 순간까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 기억들은 대부분 말을 하지 못한 순간들로 가득했다. 당시에는 감정이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아서 흘려보냈던 장면들. 새벽이라는 고요한 공간은 그 장면들을 다시 꺼내보게 만들었다. 그것은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흘러갔다. 그 감정들은 억지로 꺼낸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기다리다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새벽이 나에게 시간을 주고 있구나. 과거를 다시 보되 다치지 않게 보는 시간. 그날 이후 순자 씨는 기억 노트를 따로 만들었다. 그것은 루틴 속에서 짧게 적는 메모와는 달리 마음 깊은 곳의 장면들을 정리해두는 공간이었다. 어떤 날은 오랫동안 기억조차 못했던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고, 어떤 날은 언니와 싸운 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던 좁은 골목길이 눈앞에 선명해졌다. 그녀는 그 기억들을 글로 옮기며 마음속 무게가 천천히 옮겨가는 것을 느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지금은 너무 늦은 줄 알았지만 사실 감정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녀는 적었다. 시간이 흘러야만 꺼낼 수 있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어떤 감정은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뤄지고 눌러지고 침묵 속에 갇히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쩌면 삶이 조금 느려졌을 때 마침내 그 감정들이 비로소 말할 수 있는 시간, 바로 그게 새벽 3시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더 이상 그 기억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웠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또는 속 깊은 가족처럼 느껴졌다. 너 아직도 나 안에 있었구나. 그땐 힘들었지. 이젠 괜찮아 같은 말을 속으로 자주 했다. 그녀는 기억과 대화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손때 묻은 표지, 누렇게 바랜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서도 따뜻해졌다. 사진 속에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는지도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새벽에 다시 본 과거는 예전보다 더 정직했다. 그녀는 이런 글을 노트에 남겼다. 기억은 상처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꽃이다. 기억을 정리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존중하게 되었다. 그 모든 선택과 실수, 기쁨과 후회들이 결국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진실 앞에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새벽의 시간은 그렇게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이 되어갔다. 한날은 친구 유미 씨에게도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가끔은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 잠을 자는 대신 기억 속을 걷고 있어. 유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노년의 진짜 시간이 아닐까? 바쁘게 살던 젊은 날에는 못했던 일, 마음의 정리. 그녀는 생각했다. 맞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새벽은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서야 진짜 나를 만나고 있으니까. 지금의 자신은 외롭지도 허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충만했다. 과거와 현재가 고통과 기쁨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서서히 완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순자 씨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더 이상 기억을 밀어내지 않는다. 새벽이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라면 나는 이제 기꺼이 눈을 마주하겠다. 김순자 씨는 어느새 잠 못 드는 새벽을 존재하는 새벽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것은 단지 수면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삶이 조용히 빛나는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불면이라는 이름 아래 불편하게 느껴졌던 시간이 지금은 가장 진실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해야만 존재하는 줄 알았다. 생산적인 하루, 의미 있는 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하지만 새벽 3시의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숨만 쉬고 있는 자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일보다도 명확한 삶의 증거였다. 그날도 그녀는 평상에 앉아 있었다. 달빛은 창백했고 마당의 대나무 그림자가 흩어졌다. 바람 한 점 없는 그 새벽, 그녀는 그저 그곳에 있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차도 마시지 않았다. 글도 쓰지 않았다. 단지 두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왜 이렇게 늦게야 알게 되었을까? 그녀는 젊은 시절 내내 바쁘게 살았다. 가정, 학교, 교회, 모임. 어디선가 항상 쓸모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쉬는 것도, 멈추는 것도, 가끔은 죄책감이었다. 그렇게 몇십 년을 달려오고 나서야 드디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시간을 만난 것이었다. 순자 씨는 자신에게 자주 말하곤 했다.
지금 이대로 있어도 돼. 그 한마디가 밤을 덜 무섭게 만들고 새벽을 덜 낯설게 했다. 이후 그녀는 한 가지 습관을 더 만들었다. 매주 수요일 새벽,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날은 음악도, 글도, 차도 없이 오직 정적 속에 머무는 날이었다. 처음엔 불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그 시간 속에서 더 깊은 고요를 느꼈다. 마치 그 정적이 자신을 가장 맑게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는 듯했다. 그녀는 그 시간에 가끔 묻곤 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도 괜찮았다. 중요한 건 질문을 던졌다는 것, 그리고 그 물음에 귀 기울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점차 그녀는 낮의 삶에도 변화가 생긴 것을 느꼈다.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조금 더 오래 멈추게 되었다. 사소한 대화에도 마음을 담게 되었고 마트에서 마주친 이웃의 눈빛 하나에도 예전보다 오래 머물렀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기다림에 대한 태도였다. 예전에는 버스를 기다릴 때나 병원 대기실에 있을 때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멍하니 기다리는 시간마저 고맙게 느껴졌다. 마치 그 순간도 그녀에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지금 여기 있는 너, 그 자체로 충분해. 그녀는 어느 날 이런 문장을 노트에 썼다. 나는 내가 되는 법을 새벽에서 배운다. 이 문장은 그녀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게 되었고 남의 시선도 그리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과거에는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많았다. 점점 역할이 사라지고 관계가 줄어들며 존재감도 흐려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오히려 나이 들어간다는 건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느껴졌다. 수많은 사회적 역할과 기대, 가면을 벗고 진짜 나의 얼굴로 다시 살아가는 시간. 순자 씨는 그 여정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루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찻잔을 들고 마당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국화차가 김을 피우고 있었고 저 멀리서 새벽 기도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오늘 하루도 깨어있게 해주세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그녀는 이제 깨어있음을 단지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삶에 깨어있는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새벽에 깨어있는 시간을 통해 그녀는 마음의 눈을 뜨고 삶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꾸짖지 않았고 어떤 날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시 눕기도 했다. 그것조차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통과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이제 나는 새벽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 새벽은 나를 살아있게 한다. 김순자 씨는 이제 새벽 시간을 불안 대신 따뜻함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5가지 루틴은 분명 효과가 있었지만 어떤 날은 그것조차 무거운 마음을 완전히 감싸주지 못할 때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섬세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다독이는 작은 방법 3가지를 실천하게 되었다. 단순하지만 깊은 위안을 주는 이 3가지는 새벽을 살아가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첫 번째는 자연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새벽마다 마당으로 나가 조용히 앉았다. 때로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때로는 땅을 바라보며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함께 숨을 쉬었다. 새벽의 공기는 낮보다 차고 맑았다. 특히 이른 봄의 공기는 그녀의 폐끝까지 스며들며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녀는 식물과 나무들에게도 말을 걸었다. 잘 자고 일어났니? 오늘은 좀 따뜻하구나. 누가 보면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녀는 자연이 들려주는 고요한 대답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 그 답은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그 느낌은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두 번째는 소리에 기대는 일이었다.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대나무 숲의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그녀의 기억을 자극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 댁에서 듣던 바람 소리와 닮아 있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매일 밤 조용한 자연 소리를 틀어놓기 시작했다. 빗소리, 파도 소리, 새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같은 소리들. 그녀는 이 소리들을 새벽 친구라 불렀다. 말이 없고
억지로 위로하지도 않지만 곁에 있어주는 존재.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내면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돌던 생각들이 서서히 가라앉고 오로지 소리만이 남았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괜찮아. 지금 여기 있어도 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 세 번째는 작은 움직임을 주는 일이었다. 몸이 정지되어 있을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 조용할 땐 가볍게 몸을 움직였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손가락을 펴고 접는 동작, 또는 방 안을 천천히 걷는 것, 어떤 날은 주방에 가서 찻잔을 닦고 수건을 접기도 했다. 이 작은 움직임들은 그녀에게 나는 지금도 살아있구나라는 감각을 되살려 주었다. 특히 손으로 하는 일은 효과가 컸다. 손은 마음의 끝이라는 말처럼 무엇인가를 만지고 정리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도 함께 정돈되었다. 마치 엉킨 실타래가 조심스럽게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복잡해지는 날이 있어. 그럴 땐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 움직이더라고. 어느 날 새벽, 그녀는 조용히 방 안에서 스카프를 개고 있었다. 오랜만에 꺼낸 그 스카프에는 남편과 함께 갔던 봄날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그리움에 울컥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감사가 피어올랐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그녀가 새벽을 더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자연을 마주하고 소리에 기대고 몸을 움직이는 일은 모두 현재를 살아가는 기술이기도 했다. 어느 하나도 크지 않았지만 새벽이라는 섬세한 시간에 그들은 큰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우리는 삶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새벽은 해답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녀는 더 이상 마음을 억누르지 않았다. 불안해도 괜찮았고 외로워도 괜찮았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그녀에게 감정을 판단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감정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런 문장을 노트에 적었다. 마음이 아플 땐 소리를 듣고 손을 움직이고 하늘을 바라보자. 그 셈이면 오늘 새벽은 지나간다. 이제 그녀에게 새벽은 두려움이 아닌 작은 연습의 시간이었다. 매일이 다르고 매번 똑같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더 깊은 자신을 만나고 있었다. 김순자 씨는 새벽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며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더 맑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어갔다. 그녀는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배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새벽이라는 섬세한 시간은 때로는 침묵을 지켜야만 빛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밝은 조명을 피하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눈을 뜨자마자 천장에 형광등을 켰다. 그 습관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그 밝은 빛은 눈보다 먼저 마음을 자극했다. 순간적으로 정신은 또렷해졌지만 그 이후 다시 잠들거나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녀는 조명을 바꿨다. 주황빛 스탠드 조명을 사용했고 새벽에는 아예 불을 켜지 않거나 최소한의 빛만 남겼다. 마당에 나갈 때도 휴대용 조명을 켜지 않고 달빛이나 별빛에 의지했다. 어둠은 이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침묵의 옷처럼 느껴졌다. 두 번째로 그녀가 멀리하게 된 것은 스마트폰이었다. 깨어나면 습관처럼 시간을 확인하려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알림 하나를 보고 메시지를 읽고 기사를 클릭하고 그렇게 조용했던 마음은 다시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찼다. 멀리 있는 뉴스, 광고, 영상, 타인의 일상이 그녀의 새벽으로 밀려들어오는 순간 자신만의 시간을 잃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밤이 되면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들어갔다.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땐 아날로그 자명종을 사용했다. 화면에 빛과 알림이 없는 공간, 오직 자신만 존재하는 침실은 그녀에게 가장 순수한 고요를 선물해 주었다. 세상이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닫아야 비로소 조용해지는 거였어.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한다고 느낀 것은 잠에 대한 조급함이었다. 예전에는 깨어나자마자
다시 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다. 잠을 못 자면 내일 하루가 엉망이 될 것 같고, 건강이 나빠질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바로 불면의 원인이자 아음의 족쇄였다는 걸 그녀는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잠들기보다는 쉬기를 목표로 바꾸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마음의 방향이 바뀌자 신기하게도 다시 잠드는 일이 훨씬 쉬워졌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아도 마음이 다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잠이 아니라 쉼을 선택하자. 쉼은 스스로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다. 그녀가 네 번째로 피하려고 노력한 것은 별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 별표이었다. 어떤 날은 밤새 깨어 있었고 어떤 날은 그 새벽의 루틴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럴 때 그녀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안 됐네. 내가 또 실패했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왜 매일을 성과로 평가하려고 했을까? 왜 새벽의 시간조차 성공과 실패로 나누려고 했을까? 마음이 무너지는 건 깨어있는 시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이었다. 그 이후 그녀는 스스로에게 자주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냥 그런 날도 있는 거야. 오늘은 그저 지나가는 새벽일 뿐이야. 그 한마디는 많은 걸 바꾸었다. 자기 연민도 줄어들었고 다음 날을 더 평온하게 맞을 수 있었다. 다섯 번째로 그녀가 경계한 것은 별표 너무 많은 것을 하려는 마음 별표이었다. 새벽 루틴을 만들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시는 일들이 처음엔 위로였지만 어느 순간 그것마저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루틴이 점점 의무처럼 변했다. 그래서 그녀는 멈추는 연습도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새벽을 맞이하는 날. 그날은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을 했다. 오늘 새벽은 그냥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그 정적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의 마음, 몸의 피곤함, 오래된 기억의 속삭임.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새벽은 가장 깊은 쉼의 순간이 되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고요를 지키는 용기가 때로는 치유보다 더 깊다. 이제 그녀의 새벽은 행동보다 존재의 상태로 더 많이 채워지고 있었다. 빛을 줄이고 기계를 멀리하고 생각을 가볍게 하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연습. 그 작은 하지 않음의 힘이 그녀를 더 단단하고 자유롭게 만들고 있었다. 김순자 씨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자신의 새벽 시간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그 조용한 시간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같은 시간,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도 눈을 뜨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들은 분명 자신처럼 외롭고 막막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 유미 씨와의 대화 중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나 요즘 새벽마다 메모를 남겨. 잠 못 드는 날이면 그냥 한 줄이라도 써. 유미 씨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나도 그래. 처음엔 그냥 끄적였는데 나중엔 그게 위로가 되더라. 그렇게 둘은 각자의 새벽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문자로, 나중에는 짧은 글과 사진, 소리 파일까지. 순자 씨는 국화차 사진과 함께 오늘은 이 향이 마음을 덜 흔들었어라고 보냈고, 유미 씨는 대숲 소리를 녹음해 이 소리 들으니 할머니 생각이 나라고 답했다. 그 대화는 점점 넓어졌다.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순자 씨는 새벽에 자신이 느꼈던 평온함과 작은 실천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모두들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이내 자신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나도 새벽마다 괜히 불안했어. 그런데 그 시간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네. 그냥 잠만 자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깨어있는 시간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 그렇게 그녀는 새벽 노트라는 이름으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각자 자신의 새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작은 공책과 펜을 나누어주고 첫 장에는 이렇게 적었다.
이 노트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손끝으로만 느껴지는 감정을 담아주세요. 그녀는 매주 한 번씩 카페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다. 이름은 고요한 시간 모임. 커피를 마시며 각자의 새벽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때론 침묵으로 함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과 호흡 속에서 그들은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모임이 커질수록 그녀는 책임감보다는 따뜻한 동행감을 더 크게 느꼈다. 이 모임은 누구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았고 누구의 지식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깨어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인정하고 지켜봐주는 자리에 가까웠다. 그녀는 점점 이 모임이 단순한 친목이나 공감의 자리를 넘어 새로운 노년의 방식을 나누는 장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불면의 밤을 피하거나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곳. 그것이 바로 고요한 시간 모임의 진짜 의미였다. 어느 날 모임에 처음 나온 70대의 한 여성 참가자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 시간이 싫었어요. 밤마다 깨어나면 나만 늙어가는 것 같고 세상에 뒤처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 듣고 나니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었구나 싶어요. 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시간에 깨어 있다는 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건 충분히 가치 있어요.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는 새벽을 혼자 보내지 않았다. 때로는 서로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어떤 날은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라는 한 줄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순자 씨는 깨달았다. 자기 자신과 고요히 만나는 법을 익힌 사람은 타인에게도 고요를 나눌 수 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녀는 어느 날 자신에게 이렇게 썼다. 나는 이제 새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그 새벽은 더욱 따뜻해진다. 그녀의 삶은 더 단조로워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서 그녀는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그 의미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수록 깊어졌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고요를 넘어 함께 깨어있는 고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김순자 씨는 어느덧 이른을 앞두고 있었다. 시간은 쉼없이 흐르고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다. 하지만 그녀의 새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아니, 이전보다 더 깊고 풍요롭게 피어났다. 이제 그녀에게 새벽은 단순한 하루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반영하는 거울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 3시쯤 눈을 떴다. 예전처럼 놀라지도 않았고 억지로 다시 잠을 청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을 뜨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르며 하루의 가장 고요한 시간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새벽을 고쳐야 할 무엇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새벽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었는지를 감사했다. 감정, 기억, 호흡, 침묵, 존재. 그녀는 자신 안의 세계를 다시 배웠고 그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었다. 어느 날 새벽, 그녀는 정원 끝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드물게 떠 있었고 공기는 선선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젊은 시절엔 절대 몰랐던 감정을 떠올렸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단순한 진실이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새벽의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나이 들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비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물건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역할을 내려놓으며 마침내 가장 본질적인 자신에게 다가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노년의 본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삶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모아온 메모와 노트, 사진, 대화, 침묵 속에서 배운 말들을 한데 모아 작은 책자로 엮기 시작했다. 이름은 단순하게 붙였다. 깨어있는 새벽, 다시 만나는 나. 그녀는 그 책을 인쇄하지 않았다. 인쇄소에 맡기지도 않았다. 손글씨로 몇 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표지에는 손수 그린 새벽의 달과 차 한 잔의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함께 새벽을 나누어 온 사람들에게 건넸다. 그녀는 말했다.
이건 책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우리가 살아냈던 너무 작고 소중해서 잊기 쉬운 순간들의 기록. 받은 이들은 울컥했다.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조용히 가슴에 안았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런 새벽이 없었다면 나도 나를 몰랐을 거예요. 그녀는 알았다. 이 고요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다시 만나는 길이었는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서로가 동행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세상은 여전히 바쁘다. 사람들은 여전히 잠을 중요하게 여기고 새벽에 깨어나는 일은 종종 문제로 여겨진다. 하지만 김순자 씨는 그 모든 통념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에게 새벽은 증상이 아니라 초대였다. 삶이 아주 조용하고 다정하게 건네는 초대. 그녀는 마침내 그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지막 노트의 빈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이제 잠들지 못해도 괜찮다. 오히려 깨어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깊은 쉼을 준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만나는 것, 그것이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였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의 삶이 본래의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고 먼 곳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은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웃었다. 아주 작고 조용한 미소였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오늘도 새벽이 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그녀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아무도 모르게, 세상도 모르게, 하지만 누구보다 깊고 충만하게, 깨어있는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삶이었다.